오피셜은 아니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새로운 공격수가 굉장히 가깝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덴마크의 아주 유망한 선수 중에 하나죠. 라스무스 헤이룬. 해외 발음 들어보면 호일룬이라고 읽는 것 같은데 그 발음도 맞는 것 같아요. 일단 한국에서는 회일은 많이 그러고 있어요. 이 선수가 아주 가까워졌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관련된 뉴스 잠깐이랑 형철이가 왜 이 선수를 테나가 원하는지를 체크한 다음에 여러분 미리 예고드리겠습니다. 조현이 형이 와이스카우트 결제를 했어요. 지금 라스무스 헤일은 영상을 밤새워 봤나 봐.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월화수 중에 그 이스타 스카우팅 다시 부활 첫 번째 주자가 바로 라스무스 호일룬입니다. 또 이 주원 형이 공격수 보는 데 있어서의 평가들이 굉장히 흥미로웠던 부분이 네, 맞아요. 참고할 만한 지표도 있었고 또 다윈 누네즈 얘기도 했었는데 네. 미리 말씀드리자면 그거에 대한 평가를 딱 했습니다. 다윈 누네즈와 호일룬 어떻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좀 너무 궁금한데. 본지 얼마 안 됐을 때 바로 얘기하더라고. 네, 그거를 한번 조만간 월화수 중에 올라갈 거니까 기대를 좀 해주시고 일단은 형철이의 시선에서 지금 나오는 뉴스랑 우리 이런 걸 종합을 해볼게요. 일단 테나가 공격수를 어떤 스타일의 공격수를 원하는지를 먼저 체크를 좀 해야 되겠죠. 저는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테나는 툴 많은 공격수를 원한다고 생각해요. 어느 감독도 골잡이를 마다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죠. 솔직히 그냥 배치했을 때 골을 30골, 40골 넣어주면 할 말 없죠. 그냥 그 선수가 최고예요. 그럼 무슨 얘가 뭐 좀 연계가 안 좋고 뭔 상관이야. 그냥 3, 일단 40골 넣어야죠. 넣었는데. 이기게 해주는데. 그럼. 하지만 역시 그래도 감독마다 전술적으로나 스타일적으로나 어떤 부분의 플레이를 조금 더 원한다라든지 어떤 그런 요구사항이 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지난 시즌 맨유가 래시포드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래시포드가 터졌다는 점 때문에 테나가 원하는 최전방 공격수 유형을 자칫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치 래시포드처럼 무조건 침투자라고 골잡이로서 골감각 좋고 물론 그런 선수 당연히 좋죠. 근데 단순히 그 래시포드의 스타일만으로 테나가 원하는 최전방 스타일을 규명짓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봐요. 왜냐면 일단 래시포드가 지난 시즌 왼쪽인가 톱을 좀 번갈아 가면서 뛰었고요. 굳이 따지면 좌윙포. 좌윙포가 베스트죠. 그쵸. 그리고 톱 자리를 뛴 거는 일단 원래 믿고 쓰려 했던 마샬의 부상 그리고 전방 자원의 그 이외 자원들의 부재. 뭐 베오르스트 같은 선수를 임대해 와서 썼지만 어쨌든 전방에 누군가를 한 명 두고 거기에 같이 다른 윙포워드를 쓰고 싶어하는 마음이 테나는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시즌 중에 이제 호나이두가 떠난 것도 사실 좀 여파가 크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쓸 선수가 부족해서 래시포드를 어쩔 수 없이 톱에 쓴 감이 있다고 봐야지. 그리고 무엇보다 래시포드가 톱에서 뛸 때보다 왼쪽 윙에서 뛸 때 활약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이런 점들을 보면 래시포드가 터졌다는 사실만으로 최전방 공격수 스타일의 테나가 이런 스타일을 원한다라고 규명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면 테나는 아약스 때부터 지금 맨유 때까지 딱 봤을 때 이 전술에서 어떤 유형의 공격수를 원하는지 전술에서 공격수가 주로 어떤 스타일을 지향하면서 뛰는지를 좀 봤습니다. 근데 테나가 원하는 공격수 스타일을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면 일단 활동폭이 좀 넓어야 돼요. 그렇죠. 테나는 거의 대부분의 선수들에게 그런 역할을 좀 바라죠. 그렇죠. 큰 활동량과 원활한 연계, 전환 이런 거를 좋아하니까. 저는 그래서 전술적으로 테나의 스타일을 좀 얘기할 때 좌우 트라이앵글을 이 감독이 굉장히 좀 중요시하거든요. 그리고 그 트라이앵글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건 역시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고정된 풀백은 무조건 후방에 있고 아니면 폭을 벌리고 윙이 무조건 안쪽에 있고 이런 고정된 스타일이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풀백과 윙의 동선에도 자유자재로 변화가 있고 중앙 미드필더가 또 활동량 많은 선수들이 가세가 돼서 그러면서 또 그 트라이앵글이 유기적으로 변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가장 느껴졌던 거는 에릭센이 이제 지난 시즌 주전이었잖아요. 근데 이번 프리시즌 몇몇 경기들을 보면 마운트가 그 자리를 뛰면서 좀 더 활동량 많은 미드필더들이 뛰니까 좀 더 테나가 원하는 그 유기적인 트라이앵글이 유동적으로 굴러가는 느낌. 저는 마운트는 적응하면 우리가 첼시 시절에 좋았던 모습을 봤잖아요. 꽤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 게 굉장히 많이 뛰는 선수입니다. 근데 테나 감독은 그런 걸 바라잖아. 지치지 않는 브루노. 그렇죠. 그리고 뭐 뒤쪽에 카스미는 더 말할 필요 없고 그리고 마운트 조합 잘 해놓으면 저는 꽤 강력한 중원이 나올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물론 저는 아직 그 최근의 폼 때문에 우려를 많이 하는 입장이기는 한데 그래도 프리시즌을 통해서 이렇게 쓰려고 영입을 한 거구나 정도까지는 힌트를 좀 보여주지 않았나. 물론 이정류는 비싸고요. 이런 점들을 봤을 때 마운트가 들어오면서 좀 더 유기적인 어떤 트라이앵글이 나와는 그 경기력을 보니까 역시 테나는 많이 뛰는 스타일의 선수를 좀 필요로 한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많이 뛰면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게 그겁니다. 항상 하프 스페이스랑 윙에 한 명 한 명씩은 공간마다 선수가 배치가 돼 있어야 돼요. 윙이 됐건 풀백이 됐건 중앙 미드필더가 됐건 아니면 최전방 공격수가 됐건 항상 볼 가진 선수 중심으로 하프 스페이스에도 패스를 줄 공간이 있어야 되고 측면 넓은 공간에도 패스를 줄 공간이 있어야 돼요. 삼각형이 정삼각형이 아닌 역삼각형 형태.
예, 그렇게 측면이나 중앙 쪽에 배치가 되는 게 항상 테나가 지향하는 바라고 네. 보거든요. 아약스 때도 그랬어요. 두샨 타디치를 맞아, 각자 9번으로 타디치. 썼을 때 그 선수가 아래로 내려오거나 하는 등의 상황이 나올 때마다 타디치가 내려오면 다른 이선 자원들이 올라가서 패스게드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줬거든요. 그런 점들을 보면 아래로 내려오거나 측면으로 빠지는 그런 활동량 많고 활동폭 넓은 선수를 분명 필요로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까다로워요. 까다롭죠? 네, 테나 네. 감독이 그래서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한 번 꽂히고 본인이 원하는 선수는 꼭 데려오려고 하는 게 본인이 생각하는 리스트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 축구에 어울리는 선수들의 명단이 있어. 누군가가 안 되면 그 다음 명단으로 가고 딱 그 안에서 하려다 보니까 타겟이 명확하죠? 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왜냐면 저 사람이 알아. 아, 얘 살라고 그랬구나. 이 근데 올라가죠, 감독이 가격이. 진짜 맞아요. 예, 여러 가지로. 근데 그래도 테나는 항상 그 1픽의 선수, 네. 본인이 뭔가 점 찍었던 선수에 대해서는 선호도가 굉장히 깊죠. 그렇죠. 물론 제가 봤을 때 초전방의 1픽은 저는 해리케인이었을 네. 거라고 봐요. 근데 그 다음은 아마도 이 선수가 회일룬. 아니었나. 회일룬. 난 호일룬으로 할래. 저도 호일룬으로 호일룬. 할게요. 근데 이 영상만 왠지 나중에 헤일룬으로 곧 하고, 호일룬으로 바뀔 것 같아. 네. 예. 왜냐면 이제 중계를 할 거잖아요. 네, 저는 보통 중계 때 나오는 그렇지. 그 이름을 따라가는데 아마 호일룬인데 가능성이 크지 네.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측면으로 빠졌을 때 왼쪽은 레시포드하고 스위치를 그렇죠. 해요. 또 그걸 위해서 당연히 공격수가 측면으로 빠져줘야 되고 또 오른쪽은 완비사카가 주로 이제 빌드업 시에 보면 오버래핑을 하기도 하지만 최근 경기들은 또 안쪽으로 많이 들어오긴 했거든요. 근데 풀백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는 항상 풀백이 계속 전진된 위치에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못 올라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안쪽에 선수가 없을 때는 최전방 공격수가 그쪽으로 빠져서 안토니아 같이 트라이앵글 형성에 도움을 주기도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측면으로 빠지는 움직임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많이 뛰어야 됩니다. 그래, 많이 뛰어야 돼요. 예, 테나는 항상 높은 위치, 볼 탈취를 궁극적으로 노립니다. 빠른 수비 전환, 전방 압박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정말 핵심으로 여기는데 많이 뛰면서 활발하게 압박에 참여해주는 것 역시도 최전방 공격수가 해야 될 일이죠. 이것들을 좀 이렇게 간단하게 두 가지로 봤는데 결국 공격수에게 요구되는 어떤 키워드는 성실성. 어느 감독도 마다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성실성 중요하고요. 경합, 연계, 압박에 대한 이해도 중요합니다. 즉, 예, 다 잘해야 된다. 맞아요. 결정력은 당연히 뭐 겸비되면 이건 너무 좋겠지만 당연하고. 네. 나머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건 우리가 종합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테나가 이런 공격수의 능력을 요구하는데 회일룬을 데려오려고 한다라는 건 네. 이런 툴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별거 없어요. 그럼 뭐 다 되는 거 아니야? 그러나 많은 사람들, 심지어 맨유 팬들도 이 선수에 대한 우려를 약간 생각하는 건 몇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그거를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저랑 형철이랑 아직 오피셜이 나진 않았지만 네. 그 얘기를 해보면 돼요. 이 선수를 고른 테나의 선택이 과연 어떤 결과로 나올 것인가. 본인의 생각을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우려받는 이유를 체크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역시 첫 번째는 가격이에요. 가격이죠. 많이 네. 비싸요. 자,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이냐? 7,500만 유로에 보너스가 1,000만 유로가 붙는 네. 형태입니다. 총 8,500만 유로까지 뛸 수 있는데 그럼 얼추 해가지고 한 1,200억 원이에요. 꽤나 비싸죠. 네. 이번 시즌 맨유가 데려왔던 선수가 마운트, 네. 오나나 그리고 이 헤이, 선수까지 호일룬 이 세 명의 선수가 에돔까지 포함해가지고 세 명을 합하면 돈을 사실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확정되면 아마 아스달이랑 비슷하게 쓴 것 같은데 물론 저는 요즘에는 고비용 고효율 시대이기 때문에 잘하면 문제가 없으나 아까 얘기했던 대로 비싼데 이 선수가 리그 내 이적이 아니라 타리그에서 왔었고 세리아에 있었잖아, 아탈란타에. 그럼 우리가 김민재 선수 때문에 몇 번 봤단 말이야. 네.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비싸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게다가 이제 맨유가 어쨌든 비용 자체는 많이 들이고 있지만 아스날도 그렇고 정리가 잘 안 되는 안 됐죠. 상황이니까. 팔아야 되죠. 네, 그게 조금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가격이 꽤 비싼데 빅리그 이제 1년 뛰었거든요. 그 전까지 이제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 맞아요. 슈투름그라츠에서 당시에 정말 그 공격수로서는 꽤 괜찮은 역습에 있어서 이제 인상들을 남겼던 선수가 헤이룬인데 아직까지는 아탈란타 세리아에서 뛰었던 그 1년이 전부기 때문에 빅리그 2년 뛴 선수에게는 이 정도가 좀 크다라고 느낄 수 있겠고요. 게다가 공격수는 일단 스탯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9골입니다. 9골. 예. 조금 아쉽죠. 리그로만 봤을 때. 예. 그러니까 두 자릿수 득점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무리한 도전이 아니었냐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스토리도 있더라고요. 로마노가 이제 얘기한 부분은 맨유 이외에 다른 구단들도 관심을 가졌다. 특히 파리 생제르맹이 관심을 가졌는데 무려 3번이나 미팅을 했대요. 파리도 공격수가 급하죠 지금. 네. 근데 헤이룬이 오로지 맨유만을 외쳤다. 다른 잉글랜드 구단도 뭐 헤이룬에게 관심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파리나 다른 구단들도 관심이 있었을 정도로 헤이룬은 스카우팅에 있어서 긍정적인 요소를 남긴 부분이 있었다. 네. 이 얘기는 가격은 비싸지만 그래도 다른 팀들도 이 정도의 관심을 보일 정도면 뭔가
그들이 보는 이유는 있겠지. 그리고 약간 안심되죠. 아, 많이 찾았다는 거 보니까 이제 기본빵을 하나보다. 괜히 나만 날려든. 그럼 좀 이상하잖아. 아씨 뭐야? 뭐지? 내가 좀 하자 있는 거 아니야? 괜히 눈치 게임에서 그래. 선두 불렀다. 잘못 본 거 아니야? 이렇게 되니까. 그런 느낌 되니까. 네. 헤이른에 대한 이제 제 인상을 좀 오케이. 남겨드리면 매우 빨라요. 아 매우 빠르다. 예, 진짜 매우 빠릅니다. 그 이제 엘링 홀란 뛸 때 보이시죠? 와 와, 뭐냐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더군다나 덩치가 좀 커. 그러니까 예. 쿵쿵쿵쿵 뛰잖아. 그죠. 맘먹고 뛰면 쉽게 쫓아붙을 수비가 없어 보일 정도입니다. 예, 헤이른은 저는 진짜 속도가만 하는 기가 막힌다. 최고 속도, 최고 주력이라고 하죠. 네. 가속력보다는 이게 속도가 붙었을 때 그게 최고까지 가는 그 수치, 속도, 그게 가히 압도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러면 이제 맨유를 상대로 하는 팀들은 부담스러운 게 오나나가 빠르게 트랜지션으로 전환한 다음에 레시포드랑 호일랜드 같은 선수가 뛰면 네. 아주 난감하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오나나가 킥이 좋잖아요. 그렇지. 킥을 찰 때 이 전방의 자원들이 오나나가 이제 볼이 잡는 순간 오나나 얘 길게 찬다. 그럼 전방 자원들 위쪽으로 탕 다 하고 뛰기 시작하잖아. 전진이 될 거야. 그리고 그 오나나의 킥이 설령 맨유 동료에게 이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전방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세컨볼 싸움이나 그렇지. 압박을 바로 걸 때 용이할 수 있고요. 거기서 볼 탈취하잖아요. 흔히 이제 교과서적으로 역습의 제일 좋은 찬스. 높은 위치 볼 탈취 그렇지. 이후의 역습. 왜냐면 거리가 짧으니까. 그렇죠. 예. 그걸 딱 끊고 난 다음에 바로 헤이룬처럼 바로 속도라이하여 들어가는 선수한테 부담되지. 짧은 거리에서 패스를 네.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정석적인 그림이라고 볼 수 있고 헤이룬이 움직임이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 예, 좋아 보이더라고. 활동폭이 꽤 넓습니다. 측면으로 빠지기도 하고 뭐 아래로 내려오는 데에도 전혀 이 망설임이 없는 선수. 예. 활동폭은 박스에만 머물기보다는 꽤 넓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본인이 공간 나왔을 때 딱 매섭게 침투하는 그런 감각이 좀 있는 선수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압박도 성실하게 합니다. 이거는 테나가 필수적으로 강조할 네. 거죠. 물론 이제 테나가 전술적으로 요구하는 압박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전술에 적응할 시간도 예. 좀 필요해요. 압박도 그냥 많이 뛴다고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법 아탈란타에서는 저희가 볼 때는 좀 유능한 압박들을 해냈다고 보고 빠른 발이 또 무기가 됩니다. 이 진짜 보폭이 되게 큰 선수이기 때문에 주력도 빠르니까 압박을 할 때 다가서는 그런 힘이 좀 있고요. 왼발잡이지만 오른발도 꽤 적극적으로 시도를 해요. 그래서 양발 적극적인 슈팅을 기대해도 괜찮다. 괜찮다. 예, 그냥 상대가 왼발 막는다? 나 그럼 오른발로 때릴게. 그 판단이 꽤 빨리 나오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우려점도 있어요. 체구는 큰 편이거든요. 경합이 약점입니다. 그런 경우 간혹 있죠. 예. 예. 비비고 이러는 거를 선호하지 않는 대형 공격수들이 있어요. 맞아요. 예. 근데 어디까지나 이 선수는 어리기 때문에 그렇지. 이게 이런 건 좀 늘어나는 경우, 향상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본인의 뭔가 밸런스가 더 좋아지거나 플레이에 노련함이 생기면서 조금 더 경합을 이겨낼 줄 아는 노하우를 알게 되면 이제 그런 시도를 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인 부분에서 적극적인 부분으로 변화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경합이 약점이다. 아마 세리아를 보신 분들도 호일룬 기대하고 봤는데 뭐 아무것도 못했네. 그러면 대부분 그 경기는 그 상대 수비의 집중 견제가 좀 따라왔던 날. 예, 그러면서 호일룬 선수가 좀 가려진 애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경합 성공률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것도 있어요. 공중볼 뛸 때 공중볼도 일정 부분은 경합을 당연히 필요로 합니다. 좀 아쉬운 필요해. 경우들이 있을 거고. 근데 공중볼 좀 아쉽고 경합 상대 수비 붙었을 때 터치가 그래서 튀고 좀 부정확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호일룬 선수가 상대 수비가 붙어 있을 때 테나가 원하는 그런 어떤 연계나 볼키핑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확률상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거를 쭉 종합을 해보면 결국에 지금 테나가 원하는 선수들의 스타일은 팀 플레이어예요. 네. 이 선수도 동료들이랑 같이 묶여서 공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연계가 됐을 때 되게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스타일의 선수인데 저는 결국엔 안토니도 솔로 플레이를 하는 선수긴 하지만 그 안에 유닛으로 필요한 선수를 데려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테나는 저는 계획 아래서 본인이 원하는 선수들을 데려오고 있기 때문에 기대되는 부분도 있고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팀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아마 단점은 가려질 거고 마치 레시포드가 그랬듯이 그쵸. 저는 강점은 올라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해요. 어리고 가격 비싸고 아직까지는 좀 적응이 되려나 이런 마음이 있지만 전 해볼 만한 영입이었다고 봅니다. 네, 저도 그렇게 봐요. 왜냐면 다른 매물이 별로 없어. 누구를 데려올 거야? 저도 케인이면 좋지. 당연히 좋죠. 무조건 1픽이었을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선수에 대해서 기대 요소는 일단 발전 가능성이 있는 03년생이다. 03년생. 어쨌든 보여준 플레이 스타일의 방향성 자체는 적합하잖아요. 움직임 폭 그렇지. 많고 압박 많이 하고 가장 영입 성공률이 높았던 선수라고도 봐야 돼요. 해리케인이 일단 그냥 안 된다고 봐야 되고 블라우비치도 사실 물론 더 검증된 선수는 맞지만 최근에 있었던 부상이라든지 그렇지. 그리고 뭔가 블라우비치도
경기 영향력에 그래. 대해서는 사실 조금 의문인 아쉬운 부분들이 부분들이 있어요. 예, 이 선수 역시 마찬가지로 내용적인 부분에서 어. 좀 기복이 있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렌달 콜로무아니도 저는 항상 좋은 선수라고 얘기하지만 월드컵 때 날랐잖아. 맞아. 결승전에 저 선수 때문에 분위기가 바뀌기 직접 시작했는데. 보셨을 때 와, 오, 진짜 깜짝 놀. 렌달 콜로무아니 근데 이 선수도 이적료가 너무 셉니다. 그래. 예, 지금까지 많은 팀들이 좀 뭔가 유력하게 영입하지 못했던 이유는 이 마찬가지 가격이 되게 세요. 물론 협상 호일랜드 라이브가 비쌉니다. 그건 맞지만 근데 이제 아무래도 같은 조건을 제시했을 때 호일룬의 영입성 공률이 조금 더 크고 네. 거기서 또 테나가 보았던 뭔가의 장점이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단점을 가려줄 동료들의 존재.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딱 침투하는 호일룬 선수에게 키패스 뿌리기에는 가장 안성맞춤의 선수고요. 마운트 선수도 제가 봤을 때는 마운트 브루노가 같이 중원에 뛸 때 서로 번갈아 가면서 좌우 위치 바꾸면서 그렇지. 이제 중앙에서 볼받는 움직임 가져가거든요. 이 움직임이 상대 미드필더나 수비를 끌어당길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둘 중에 한 명은 더 깊숙이 전진을 해서 호일룬이 빠져 들어갔을 때 그 공간으로 침투하는 그 그림도 그릴 수가 있다고 보고 마지막은 레시포드의 존재입니다. 그래. 피니셔에 대한 부담을 또 레시포드가 많이 가져갈 수 있기 조금 때문에 분산시키면 되니까. 그러면 호일룬 선수가 뭔가 이 본인의 새 팀에 대해서는 그래도 부담을 좀 덜 수 있지 않을까. 네. 레시포드 선수와의 공존도 가능하다면 충분히 시너지가 날 만한 조합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제 의견을 한 문장으로 종합해 보겠습니다. 네. 비싼 건 맞다. 네. 그러나 테나우를 믿어보자. 중요한 건 네. 글레이저 아웃이다. 아,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네. 네. 전 해볼 만한 영입이라고 봐요. 네. 되게 테나우 픽이 비싼 건 맞아. 근데 보드진이 뭔가 잘 맞게 빠바박 빨리 움직이고 빠바박 빨리 팔지 못하는 건 결과적으로는 지금 빨리 구단 내부 구조가 바뀌어야 되잖아. 글레이저 나가고 누가 인수되고 이렇게 빡 난들이 그게 지금 우선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엔 믿을 거는 지금 이미 좋은 성과를 한번 낸 감독의 픽대로 가는 게 최선책은 아니지만 차선책은 된다. 네. 저는 괜찮은 영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더 좋은 선수가 있지만 네. 당연히 더 있죠. 더 좋은 선수가 있지만 뭔가 더 쉬운 선수는 없었을 수도. 예, 지금 정도 이제 시즌 개막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는 이제 영입이 좀 쉬운 선수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치. 아마 그 프로필에 헤이룬이 부합하지 않았을까 싶고 03년생이잖아요.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으로는 우려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아직 완성된 선수는 아니다. 왜냐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여기서 경험을 경험을 차고차고 쌓으면서 점점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괜찮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대신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수도 그치. 있겠죠. 첫 시즌은 조금 그래도 특히 초반에는 일단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할 수 있는 선수다 정도로 얘기하겠습니다. 자, 조금 더 디테일한 이 선수의 아주 간략한 스타일들은 지금 상황별로 영상을 보고 있는 주원이 네. 형이 이스타 스카우팅을 통해서 꽂히신 게 있대요. 월화 수 중에 아마 업로드가 될 테니까 그거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